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바로 이미키 씨 부부입니다. 판단 부분부터가 이제 진짜 판결문이에요. 이 내용도 쭉 보면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저것이 정확한 판단일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한동훈이 참석한 그런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만약에 갔다면 이미키 씨 술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리 보도의 취지가 이미키 씨 집에서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단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상 저희가 방송에서도 그렇게 늘 보도를 했었죠. 정확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위 전제 사실이 허위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우리 언론들의 지금까지 보도 태도, 청담동 술자리는 전부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법원 판단과 괴리가 돼 있는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뭐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방송의 취지라는 것은 경찰이 이 사건 술자리 장소로 이 사건 주점이 아닌 다른 주점, 바로 티켓죠. 티켓을 지목한 거예요. 이하가 아니라 티켓을 지목했는데 당시 그 강진구 기자 등은 티켓 주장 이게 잘못된 거다. 경찰 수사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비판이 목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비판하려는 목적이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보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이었는데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건 방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밝히되 이 사건 주점의 업주가 과거 연예인이었다는 점, 위 주점에 설치된 음영시설이 매우 뛰어나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는 점, 현장 방문 시 기타 주점 관계자는 취재에 협조적이었던 반면 이 사건 주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첼리스트가 위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이세창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위 술자리가 열리기 2달 전에 있었던 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준비위원이었다. 그러니까 하찮은 장사미사가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 술자리 정도에 참석할 수도 있는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위 주점의 주요 고객이며 위 첼리스트가 서로 아는 사이인 점, 위 주점에서 유력 정치인과 재벌 회장을 본 적이 있는 바, 일반 대중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타 제보자의 진술, 그 밖에 위 주점이 위치한 장소나 출입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술자리가 있었다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장소는 이미키의 카페 이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완전 그러니까 저 설시한 이 대목이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경찰이 지목한 티켓가 아니고 이하가 첼리스트가 그 얘기했던 주점에 더 가까운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 방송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재판부가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한두 가지 점을 가지고 막연하게 이하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취재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키 카페가 그 특징에 가장 부합된다는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사건 방송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키 부부가 부인하고 있는 부인하고 거죠. 있죠. 그리고 이 사건 첼리스트도 위 전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들을 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도를 했어요. 원고들은 이 사건 진술의 허위성을 위 첼리스트가 사후 인정한 것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들고 있으나 이게 열린공감TV에 나온 내용이죠.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 방송은 위 진술의 진실성을 단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 한동훈은 오지 않았어라고 하는 얘기를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어쨌든 열어놓고 취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대통령 한동훈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취재가 멈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첼리스트는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진술이. 바로 이제 이 대목은 우리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애니멀 파크 동물농장 팀에서 새겨들어야 돼요. 동물농장 그리고 이제 이세창 총재도 이 부분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아니라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이어가니?
이렇게 이제 항상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 재판부에서 판단은 첼리스트가 그래 분명히 청담동 술자리 대통령 한동훈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발언을 한 점은 인정이 되고 또 우리 방송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발언을 완전히 허위라고 이제 배척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리고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무관하게라고 하는 거는 첼리스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 다 그건 자태가 거짓말한 거야 남증을 속여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직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술자리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현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취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술자리에 이세창과 위 첼리스트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참석한 술자리 여부는 지금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같이 술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그 술자리는 TK보다는 이하가 더 부합하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그 점을 이제 적시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 사건 주점이 이 사건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예. 이미키 카페가 청담동 술자리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 이제 예를 든다면 첼리스트는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자기가 주차박스에다 차를 주차시키고 나니까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밑으로 지하로만 내려가는 건물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사실 TK하고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그 이하의 건물 특징과 부합하거든요. 이제 그 점을 재판부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보도할 때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카페 이하하고 TK 단 두 개만 비교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일대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집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 며칠 판결문에도 돌아다녔잖아요. 사실 그런 노력들을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앞서던 증거들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여기서부터가 탁월체입니다. 뼈를 때립니다. 이 사건 방송은 선행시청 전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던 시각의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에 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비난 내지 비판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수위가 낮았으나 위 신청 후에는 이 사건 주점 부근에 설치된 CCTV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게 제공한 점과 위 신청으로서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난 내지 비판하거나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 내지 비판하고 있다. 다 보신 분 같아요. 네. 변호사님이. 일부 인용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처분 결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판사님 그건 명백히 그 허위 증거를 가지고 오심을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그 방송을 했잖아요. 네. 가처분 결정을 이제 비난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고 입장 우리 피고 입장에서는 일부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언론으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저 의무가 너무 강화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는. 네.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이 검찰 공화국에 아주 경종을 울리는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탁 집어서 저렇게 보통은 그냥 대통령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저건 이제 왜냐하면 이해상충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우리 보도가 공익성을 갖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기소권을 가진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권리의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선행 신청 전까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경찰을 비판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비난 내지 비판하지 않았다. 자, 이 사건 변론 종결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그때까지도 원고들이 경찰에 제공하였다는 CCTV 조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이하의 경우는 경찰들한테 스스로 이미 제출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미 제출한 결과 경찰에서 복원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CCTV의 조사 결과가 지금까지도 불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까지 종결되지 않았죠. 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정을 밝히고 있지 않는 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 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짜 이게 뼈 때리는 부분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 이 사건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은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만 제시한다고 저희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내가 모든 직을 걸겠어 이런 과도한 그 액션에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언론의 의무를 방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공포 정치에 굴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다행히 이 사건의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실한 해명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이 한동훈 본인이 지금 그날 행적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의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탁오를 한 겁니다. 탁오를 했죠. 네.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크로비스타에 있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 있다면은 그 CCTV 또 있고 뭐 집에 갔으면 집에 갈 시간도 나올 테고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아크로비스타의 출입 기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 법원에서 처음으로 저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행적을 밝히는 게 먼저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도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명쾌하게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보도를 해야 될 또 정당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의 영업 대상은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고위층이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물론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 맞아요. 맞는데 판결문에 저렇게 딱 그 명시가 되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결과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일부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카페 이하 자체가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업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 이 부분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 피해가 다소 있는 것은 인정된다, 이러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주점이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업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네가 이제 그 비밀스러운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보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영업에 일정한 뭐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탐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 비밀스러운 그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그건 일반 대중 친화적인 영업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영업을 하는 것에서 발생한 그런 피해인 측면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보통 그 일반 음식점답지 않고 뭔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이 업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든지 또는 일부 지장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논리는 정말 놀라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미키 씨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누누이 이미키 씨가 이제 저한테 왜 기자님 때문에 우리가 이 피해를 입어야 되냐. 우리 이하는 아니니까 이하는 아니라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은 빨리 이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 해명을 하면 되는데 해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냐. 그렇죠. 기자 입장에서 이게 의혹에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고 이하가 첼리스트가 얘기한 거에 비춰보면 경찰이 지목한 티켓보다도 훨씬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하는 술자리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정원망하신다면 저보다는 이 당연히 해명을 해서 이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될 한동훈 장관을 더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가 아마 방송을 좀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점을 가지고 이제 이미키 씨가 이제 불만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제 그런 점을 가지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